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예, 오늘 나갈 차례가 76페이지입니다. 경계 나갈 차례인데 오늘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가는 부분을 잘 하시면 뒤가 쉽고 오늘 나가는 부분을 못 하시면 뒤에가 다시 다 외워야 돼요. 또 지금이야 뭐 어차피 입문 과정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1월, 3월 나갈 때 이 부분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먼저 경계란 것이 나오는데 경계란 것은 앞서 용어 정의할 때 경계는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경계다라고서 배웠습니다. 이 경계정인데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나 점이 있었고 또 하나의 경우는 XY 좌표까지 해서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를 정하는 원칙이 밑에 대통령령에 네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경계는 누구만을 정하느냐? 국가만을 정한다가 경계 국정주의여서 소유자가 경계를 정하게 되면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맨날. 그래서 국가만을 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라는 것은 경계는 이쪽 써놓기를 항상 직선으로 연결을 하셔라 나왔습니다. 직선주의인데 직선주의의 뜻은 이쪽에도 논이 있고 즉 답이 있고 이쪽에 답이 있더라. 두 개 답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논뚝이 경계 역할을 할 경우에 통상적인 논과 논의 경계는 뚝이죠. 뚝을 통해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뚝이 지금 생긴 형태가 실제 형태는 어때요? 곡선인가요? 직선인가요? 누구나 원하는 S자 형태 문매죠? 아닌가? 맞죠? 곡선이 있는데 이 경계를 이 논뚝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때는 경계점을 찍습니다. 꺾이는 점을 찍어 나가게 되면 여기 이따 찍었다 가정을 하고 우리 꺾이는 점을 찍고 나가게 되면 이 경계점이 만들어진 경우에 경계점을 직선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경계의 뜻이에요. 그럼 실제 형태는 곡선일지언정 꺾이는 점을 찍어서 연결시킨 선은 이게 바로 뭐다?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 형태는 꼬불꼬불할지언정 경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경계점을 찍어서 직선 연결을 한 경우에 경계가 만들어지므로 경계 직선주의가 이 뜻이에요. 그럼 실제 형태는 곡선일지언정 곡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서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가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 역할은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분이라는 말 쓴 겁니다. 경계는 양쪽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다 해서 유일무이라고 불러요.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불가분 원칙 설명드렸고 축척 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00분의 1 도면이 있고 예를 들어 1000분의 1 도면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축척은 500과 1000을 놓고 보게 되면 500이 대축척일까 1000이 대축척일까? 500이 대축척이죠. 수가 더 크니까 경계가 똑같이 나와 있을 때에는 얘가 우선입니다. 그럼 축척 큰 걸 따라가는 것이 축척 종대 원칙에서 네 가지 원칙 경계 정한 원칙이고요. 여기는 워밍업 단계이고 세 번째 지상 경계 결정에서 25회 때 기출을 했는데 여기서 실제 구조물들이 이렇게 논뚝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경계를 어디로 갈 것이냐에서 5가지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고조, 즉 높낮이가 없는 경우. 고조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논과 논 사이에 똑같이 논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논뚝이 있을 경우 양 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높낮이가 없죠. 이럴 때는 이 논뚝의 가운데를 경계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경계가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 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을 당시에는 이때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는데 우리나라 지형 보게 되면 이렇게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양 대지에 경계가 어디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상단부래요? 하단부래요? 하단부죠. 하단부란 얘기는 여기 경계를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 고지 땅은 이 비탈지는 누구 소유예요? 고지 소유, 저지 소유? 고지 땅이 되겠죠. 윗집 땅이 되기 때문에 경계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을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다 이 말을 줄여서 고조유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서로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 않겠죠. 경계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 땅이 늘어나지 않나요? 경계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경계가 돼버리니까 그 윗집에서는 밤마다 삽들고 흙을 퍼 내립니다, 밑으로. 반면 대낮에 아래쪽에서는 퍼 올려야겠어요, 서로. 그런 관계가 윗집이랑 아랫집의 관계다 보니까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로 이해하시고, 세 번째의 경우는 도로나 하천 등 절토된 부분이 있더라. 절토지란 얘기는 이제 상담을 기준으로 경계를 하는데, 이런 야산에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뚫으려고서 개통계획을 세웁니다. 도로를 뚫기 위해서 산을 필히 깎아야 돼요. 산을 이렇게 깎았을 경우에 깎은 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절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래요, 하단부래요? 상단부죠. 경계는 여기까지를 도로로 취급해서 지목을 정해주게 되고, 여기가 아니에요.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높낮이가 있는 땅은 경계가 어디고? 하단부고,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로 가는데, 쉽게 이야기되면 여기서 떨어지는 도를 뭐라고 불러요? 낙석이라고 부르죠. 이 낙석을 누가 지우나요? 도로 주인이, 산 주인이? 도로 주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도로 주인이 치우다 보니까 이 도로 소유권자 국가가 낙석을 다 치울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토지는 상단부니까 두 개 비교하실 부분이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나 만수를 통해 경계를 정하는 것이 기준인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조석권만의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석권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데, 서해안의 깊이가 깊어요, 낮아요? 수심이 낮죠? 낮고 평야식으로 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질학자 얘기하기를 한 100만 년 전인가 그쯤에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육지로 붙어 있었대요. 붙어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서해안 바다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평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험 올해는 딱 한 번 갔네요. 하도 바빠가지고 시험 딱 보기 전에 3일 전에 다른 우리 선생 한 분하고 둘이서 우럭 잡으러 가가지고 우럭을 잡아서 이틀 동안 신나게 먹고 놀다 왔는데 부러우시죠? 네,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은 고기밥을 많이 주더라고요. 고기밥을 많이 주더라고. 배가 흔들리니까 멀미해가지고서 계속 고기밥만 주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결국 뱃바닥에 뻗어가지고 못 일어나던데, 12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배 위에서 그냥 뻗어가지고서 일어나 앉아있으면 그냥 거꾸로 바다 보고서 밥 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고생만 직살나겠다 그러는데, 몸에 익어야 돼요. 이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배 타고 가실 때에는 멀미하죠? 그럼 멀리 보셔야 돼요. 먼 산을 봐야지만 이 흔들림이 덜해요. 이 전정기간, 달팽이관 때문에 이제 멀미라는데, 갑자기 흔들리니까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서 몸에 적응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버티다 보니까 그냥 멀미가 터지는 거니까, 가능한 한 아직 배 탈 일 있으면 앞 사람 눈 쳐다보지 마시고 먼 산을 보세요. 빨리. 그래야지만 이 흔들림이 덜하니까. 가까운 걸 보고 있으면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탈 때 팁은 멀리 보시는 게 팁이고, 배 타기 전에 지금 감각을 좀 둔하게 해야 되죠. 감각이 둔해져야지 멀미를 덜 할 테니까. 그래서 캔맥주 하나를 딱 먹는다거나 소주를 반병 딱 먹으면 그냥 멀미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다에 인접한 땅이었을 경우,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버리면 바닥이지만, 물이 쭉 빠져버리면 갯벌이 나옵니다. 갯벌이 토지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물이 꽉 찰 때 보고 따지다 보니까 갯벌은 법적으로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02년까지는 갯벌을 토지로 인정을 해서 지목이 임야로 분류를 했었는데, 갯벌을 뭔 소리냐, 바다에 물이 잠겨버리면 갯벌은 잠겨버리니까 토지가 아니다 해서 법을 개정해서 갯벌을 빼버린 겁니다. 그럼 지적법상 갯벌은 토지가 아니고요. 한번 나왔던 것은 만조인데, 기출문제 내기를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해수면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조이지. 그럼 평균 해수면을 쓰긴 쓰는데 언제 쓸까 이거를? 평균 해수면 쓰는 경우는 해발 따질 때, 왜 산 높이 따진다거나 강원도 여행할 때 산 고개 넘어갈 때 해발 몇 미터라고 써 있죠. 그 해발 따지는 기준이 평균 해수면이에요.
그럼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 기준으로 해발을 정하게 되고 토지냐 아니냐 기준은 만주를 보고 따지다 보니까 서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고 뭘 보고 따진대요? 만주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가는 것이 기준인데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매립이 들어갈 겁니다. 매립을 위해서는 필히 제방을 쌓아야 돼요. 제방을 쌓았고 매립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디까지 토지이냐 물어봤을 때 제방을 놓고 보기 이렇게 그림은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람 같죠?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이쪽이 내륙이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까지를 토지로 인정을 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토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바깥쪽 어깨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16회 냈고 19회 냈고 25회 내서 3번 냈으니까 작년에 올해죠. 지난 시험에 냈을까요 이거? 작년에 기출해서 또 내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 내고 아마 내게 되면 내년에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결국은 외우십니다. 여기를 틀렸다가는 접시 물 떠와야 돼 진짜로. 이건 서비스 문제니까 나오면 누구나 다 마실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경계 기준이고 이거 말고도 뒤에 더 있지만 1월달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면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면적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면적은 뭐 거의 빠짐없이 문제를 꼬박꼬박 출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면적은 산수가 좀 들어와야 되고 조금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면적이란 것은 정의가 앞서 정리할 때 면적이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토지 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만 면적을 등록하게 되며 이 두 개 이외에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몇 차원 지적이라고 배우셨나요? 지난주에 2차원이라고 배웠죠. 그럼 토지가 아무리 높낮이가 심하더라도 면적은 언제나 수평이지 경사면적이니 입체면적이란 말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면적은 어디만 나온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죠. 요거 한 줄 가지고 기출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참 잘 내는 게 면적을 등록하는 장부는 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그 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이다 보니까 면적은 이 두 개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참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중에 다 암기할 부분이고요. 근데 밑에 이제 면적의 측정 대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면적 측정 대상은 나중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참 암기할 게 많은데 지적법은 이놈 공부를 왜 시작해가지고서 왜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몸 담궜으니까 외울 건 외우고 할 건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먼저 나온 게 복구란 말 나와 있나요? 대상에? 혹시 공법책 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복구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복구가 뭔가요? 알고는 가야지. 복구라는 것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댐에 유실을 했다. 강둑이 유실하게 되면 그 뭐 한다 그래요? 수해? 복구한다 그러죠? 복구란 건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들 때가 복구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강서구청에 지적공부가 있는데 강서구청이 화재로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이 대장 등이 다 불타 없어진 경우에 없어진 대장을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구할 때 옛날 면적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을 다시 정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적을 측정을 새롭게 할 것이며 등록 전환도 면적을 새롭게 측정을 합니다. 등록 전환은 뜻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로 가는 거죠. 이때도 면적을 다시 정의해야 하고 분할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요거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엮어 드릴게요. 여기 요겁니다 배우시면은 아하 이제 알게 되니까 좀 기다리시고 외우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외워봐야 안 외워지니까 다음 주에 대부분 다 외우게 해드릴게요. 싫어요? 아 싫으면 관둬요 그럼. 자 나중에 외우게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된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을 측정을 다시 해야 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면적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란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에서 이 두 가지 측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개 측량의 경우는 원칙 외에 나눕니다. 원칙은 이 두 개 측량은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 요 말이 붙은 경우만 측량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혹 시험 지문상에서 경계복원 측량 이렇게 나오게 되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고 요 수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측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대상 첫 줄을 읽어보게 되면 면적은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 필지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원칙은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 밑에 4번에 리을번에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 찾으셨어요? 예, 그 수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측정하므로 주의하실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으면 측정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안 합병이라는 말이 있나요? 합병 없죠? 합병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지목 변경도 없죠. 지번 변경도 없으니 그럼 가름마 타기 위해서는 이걸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밑에 면적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고 나와 있고 예외 규정 이제 옛날에 지적공부 등록하는 면적은 과거에 어떤 법을 썼답니까? 척관법을 썼죠. 척관법. 척관법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잣대였었는데 척관법에 쓰는 용어가 일정, 일단, 일무, 일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척관법에 따지는 단위인데 흔히 일정이라는 얘기는 면적이 3,000평을 일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잣대가 이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거 300평을 일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농사 짓는 분들끼리 대화를 할 때 올해 배추 얼마나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그 상대방이 하는 말 나 올해는 3단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단 심었다고요? 3단 심었다고 얘기할 때 3단의 면적은 한 단이 300평이니까 곱하기 3에서 900평 심었다는 얘기가 요 3단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무란 말은 30평을 일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한 평이 일보란 말 쓰기 때문에 한 평 한 번은 같은 말 뜻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만의 면적 따지는 기준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요거는 면적 따지는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길이 따지는 기준도 있었죠. 우리나라만의 잣대 거리될 경우는 리 그래서 10리가 4km 그래서 10리 20리 이렇게 따지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서울서 진주까지 천리길이라 이런 말로 나왔는데 천리길은 400km로 메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따지는 기준 리란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 헝겊을 잴 때 쓰는 말 마 오케이 한마두마로 말 쓰지 않나요? 옛날에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한마 두마 할 때 한마가 몇 센치인가요? 91cm 그게 한마의 기준인데 그래서 옛날에 옷감 끊어올 때 한마 두마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아스테지라 그래가지고서 이 비닐을 이렇게 책 쌀 때 아스테지로 싸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그것도 한마 두마 끊어다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말을 씁니다 아직도. 왜 다녀보시면 시골에 비닐하우스 있죠 이렇게 비닐하우스 굉장히 길잖아. 그게 얼핏 보기 한 100m가량 나가는 거 쭉 긴데 그게 91m예요. 비닐을 팔을 때는 이 한 바퀴가 이 한 두루마리 하나가 100마입니다. 지금도 100마로 나오다 보니까 100m가 아니라 91m를 끊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또 쓰는 기준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집 올 때 해오신 장롱 몇째 장롱 해오셨어요? 통상 12자 해오지 않나요? 좀 방이 좀 작으면은 신랑이 돈이 없어도 방이 작으면 11자, 10자로 줄어들고 보통 돈 좀 있으면 10자도 넘어가겠지만 보통 12자 장롱하지 않나요? 12자 그때 자란 말 쓰기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잣대였었고 면적은 이걸 썼고요. 이거 말고 또 쓰는 게 있죠. 시골 가시면 논 한마지기 두마지기 할 때 그 마지기란 말도 우리끼리 쓰는 말이었었고 또 부피 따지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재밌는 말이 많은데 부피 따질 때는 한 가마란 말을 써요. 한 가마. 한 가마가 몇 킬로인가요? 80킬로죠. 한 가마란 말. 가마란 말은 그러면 뭐가 10개가 모였을까? 떡할 때. 떡할 때 말 10마리 한 가마예요. 그러면 한 마리 8킬로입니다. 쌀은. 모르셨어요? 떡할 때 한 말, 두 말 한다는 말 쓰잖아요. 무덤으로 쓴 거 그냥? 자, 한 마리 쌀 8kg가 한 마리예요. 그 10개가 모이면 한 가마가 되는 것이고, 말은 또 뭐가 10개가 모이면 말이 될까? 뒷박. 그래서 한 대박, 두 박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가 10개가 모이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또 뭐가 10개가 모이면 되가 될까요? 홉. 그래서 소주 2홉들이 3홉들이 그러잖아요. 아닌가? 소주병 360이 2홉들이라 말 쓰는 거예요. 거기 홉, 거기에 10개가 모이면 한 대박이 되는 겁니다. 아, 참, 이런 옛날 말 모르시네. 여기까지 들어본 적은 있죠? 한 홉, 두 홉에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홉은 또 뭐가 10개가 모인 게 홉이 될까? 이거 아는 분은 거의 없는데, 작이라고 했습니다. 작. 10짝이 한 홉이에요. 그럼 작이란 말은 크기는 잘 모르시는데, 감각적으로 저 씨앗 같은 거 팔을 때 편지봉도 반만한 봉투에 꽃이 들어가 있죠. 고기 한 짝이에요. 고기 10개가 모이면 뭐가 되고 한 홉이 되는 것이고, 한 홉이 10개가 모이면 되가 되는 것이고, 되가 10개가 모이면 말이 되는 것이고, 말이 10개가 모이면 가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기준인데, 자기란 말을 모르시더라고. 대부분 다 별걸 다 알죠. 알게 된 이유가 저도 몰랐었는데, 옛날에 이 학원 강사하기 전에 20대 직장을 처음 취업할 때 들어간 것이 씨앗 회사예요. 종자 회사.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을 듣고서 시골 가서 이제 씨앗 팔러 갔더니만은 거기서 농민끼리 대화하는데, 아까처럼 고추 몇 단 심었어 그러니까 다른 농민 하시는 말씀이 올해 세 단밖에 안 심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세 단이 배추 한 단, 두 단, 세 단 이게 단인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그 거래처 사장한테 그 세 단이 얼마나 되는 거니까, 아, 한 단에 300평이래. 그래서 그 말 듣고서 집에 와서 다시 책 찾아보니까 아, 이게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20대 후반, 그때 결혼해서 1년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팔도를 안 가본 적 없습니다. 차 끌고서 진짜 전국 팔도를 안 가본 적 없이 다 가봤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4차선 도로가 많이 뚫리고 고속도로 많이 뚫려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 2차선 국도가 많을 때 어디 가면 어디 있고 어디 가면 어디 있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거리까지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알았는데,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씨앗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택배로나 화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워낙 고가니까. 아직 감이 없으시죠? 고가란 말이. 고추씨 있죠? 고추씨. 한 봉다리 요만큼 담은 게, 거기에 한 작이 그냥 좋은 씨가 아니라 평범한 씨앗으로 한 2만 원 합니다. 지금 더 높겠지만 옛날에 2만 원 정도 하게 되면 한 홉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이네. 한 대면은 200만 원이네요. 한 마리면 2천만 원이에요. 한 마리 크기가 신라면 박스 하나가 한 말 크기예요. 고기 한 마리인데, 그 고추로 유명한 동네가 영양이나 청송 쪽이 고추가 유명한데, 그쪽에서 시골이지만 고추씨 주문 들어오면 막 두 가마 시켜버립니다. 세 가마 막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두 가마면 얼마예요? 한 가마면은 2억 아닌가요? 두 가마면은 4억이니까 이걸 어떻게 화물로 보내요? 잃어버리면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또 물건 받고 돈 안 보내면 또 문제 생기니까, 이건 비에 젖으면 또 망가지고 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싣고 핸드 투 핸드로 넘겨줘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돈을 넘겨주고 돈을 딱 받는데, 이제 현찰 주느냐 또 차이가 생기죠. 약소금을 주느냐 당자 수별 주느냐에 따라, 이것 따라서 이제 이 레고율이라고 그러나 깎아주는 거, 거기 저희한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찰을 많이 주면은 좀 깎아주고, 현찰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DC 좀 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고폭이 있으니까 거래처 사장도 알아요. 아, 얘가 돈 얼마 주면은 깎아주는 거 알다. 여기서 1%만 잡아도 얼마인가요? 200만 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5%만 깎아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딱 가면 이제 거래 다 끝난 상태에서 거래하기 전에 이제 막 매기죠. 이제 그 동네 가서
한 1, 20만 원 쓰는 돈도 아니니까 여기서 한 5%만 깎아냈다 그러면 벌써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먹여요. 먹는데 술을 주는데도 술은 먹지만 정신은 말짱해요. 왜? 돈을 챙겨야 되니까. 그럼 돈 가방에다가 돈을 딱 챙깁니다. 공국질 가방에다가. 그럼 온다고 미리 또 현찰 뭐 수표를 한 장 끊어놓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 받은 거 이만큼을 싸놔요. 그러면 현찰로만 3, 4억을 손에 쥐고서 시골 내려가가지고서 술 먹고 여관에 딱 들어가면은 눈이 말똥말똥말똥해요. 이 누가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별걸 다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왜 시골 여관 가면 옷장이 있죠. 옷장을 끄집어내서 그 뒤에 돈을 집어넣고 옷장을 밀어놓으래요. 눈에 안 띄게. 그래서 옷장 가자마자 하는 일 옷 끄집어내서 집어넣고 자고 또 하나. 근데 옷장에 또 없는 데가 있어요. 또 벽걸이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침대방을 안 들어가요. 바닥에서 자는데 그러면 요 밑에다가 돈가방 놓고 머리를 비고 자요. 베개로. 이 그래도 잠을 못 자요. 누가 들어와도 이 돈이 워낙 이 고액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저녁 때 도착하니까 은행문 닫아다가 돈 송금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 시골에서는 그 돈 받아놓은 걸 금고에서 꺼내 넘겨주는 거니까 이런 지금 일이 비일비재해서 시골 내려가시면 어쨌든 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은 게 이거 조금 연구해서 아 이게 이렇게 말이 있었구나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년도부로 이제 싹 바꿔버립니다. 이걸 쓰지 말고 75년도부터는 길이는 미터로 사용하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사용하시고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사용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길이는 미터, 면적은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따지는 것이 현재 우리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 팁으로 이런 미터법, 요건 누가 개발을 했을까? 개발한 나라. 일단 미터법 쓴다는 얘기는 알파벳이니까 동양권은 아니란 얘기일 거예요 아마. 서양이 개발을 했는데 어디가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미국? 아 미국은 이거 안 써요. 미국은 지금도 쓰는 게 거리를 마일을만 쓰잖아. 그래서 팝송도 있죠. 500 miles라는 그 있고 어떤 마일스라는 마일을 많이 쓰고 또 부피는 휘발유 리터란 말을 쓰고 갤런 그러죠. 그래서 미국 아이스크림 보게 되면 한 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1가론이에요. 굉장히 큰 게 1가론을 많이 쓰고 또 미국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썼을까? 독일 아닙니다. 영국 아니에요. 이제 얼추 나올 때가 됐는데 IS 이번에 프랑스가 개발한 것이 미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쭉 사용을 하는데 현재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럼 자기보다 못한 나라가 개발된 거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으니까 미국은 아직 미터법을 전국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쓰자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도 미국 지네끼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일을만 쓰고 개론 이런 거 많이 쓰는 것이 미국 애들의 성질이에요. 또 근데 요걸 꺾어버리려고 지금 말이 세계화지만 지금 미국이 패권 쥐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또 다시 부상해가지고서 중국 화폐 위안화를 세계화폐로 만들려고 중국이 폼을 잡고 있죠.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한번 주어진 패권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는 10월 달에 항상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거든요. 왜 여름에 바쁠 때 못 가니까. 그래서 동남아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기에 제가 한번 설명해야 될지 모를 텐데 여기가 런던이죠. 유럽 런던 여기 있게 되면 런던에 표준시가 있습니다. 표준시 런던 어디 보고 따져요? 그리니치 천문대 거길 보고 영실 기준을 따져 나가는데 우리나라 독도 있죠. 독도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독도의 좌표 노래 부르다 보니까 동경 132 북위 37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참고로 이야기 되면 그 천문대가 가면 앞마당에 하얀 선이 쭉 있어요. 앞마당으로 그 선이 좌우선이라고 불러요. 좌우선이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면 동쪽 서쪽 동쪽이니까 동경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 3, 5, 7 쭉 오다가 여기가 동경 132예요. 그 다음에 적도가 밑에 있게 되면 적도로부터 영도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2, 4, 6, 8 위로 올라가면서 북위 37도가 만나는 것이에요. 북이란 말은 이 위도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북이란 말 쓴 겁니다. 그럼 동경 132와 북위 37이 만난 요점이 뭐다? 독도 위치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쪽에 나라에 있는 것이 있죠. 이쪽에 뭐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쪽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불러요. 이게 왜 동남아시아일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따지면은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에 있고 남쪽에 있으니까 서남아시아지 동남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죠? 동남아가 된 것은 1900년대 패권 잡은 나라가 영국 런던이다 보니까 런던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남쪽, 동남아. 그럼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끝에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아닌가요? 여길 뭐라고 불러요? 극동아시아. 제일 끝에 동쪽에 극동이라는 말 붙게 된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패권은 힘 가진 자가 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전 세계 패권을 쥐고서 세계 호령하게 되면 얼른 지도 바꿔놔야겠네요.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여기를? 선남아로 바꾸는 것이 여기에 내용이 될 텐데 어쨌든 이건 여담을 한 것이고 이거 면적 지정할 때 지금은 미터법 쓰다 보니까 미터법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에 한 평이란 말을 미터로 바꾸게 되면 한 보 똑같은 말 뜻입니다.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3.3058 제곱미터 한 평의 넓이라고 부릅니다. 한 평을 이제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상식으로 얼마 곱하겠대요?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한 평의 넓이를 남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빨라요. 아무래도 몇 평 몇 평 따지다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평의 개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한 평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헷갈리죠? 가장 좋은 사례가 시집 올 때 아까 몇 자 장롱 해 오셨어요? 이렇게 반빵이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 장롱 들어가 있죠? 이게 12자라고 가정하게 되면 반 딱 쪼개면 얼마예요? 6자죠? 그럼 가로가 6자, 세로가 6자가 한 평이에요. 그럼 안방 크기가 12자 장롱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둘이니까 4평이 넘네 여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방 크기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안방이 안방 작게 나오면 4.5평에서 좀 크게 빠진 아파트 4.8평까지 나와요. 안방 크기가 5평이 좀 빠집니다. 거기에 방 크기 평수 따지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12장롱일 경우에 반 6자, 6자가 한 평의 넓이대로 기하시면 감각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가로가 2m, 세로가 2m면 얼마인가요? 가로가 2m, 세로가 2m면 2는 4죠. 2는 4, 4제곱미터가 될 텐데 한 평의 넓이가 3.3058이라는 얘기는 2m, 2m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자 180.000을 가지고서 얼마 가지고서 가로를 나눈 것이 한 평의 넓이다 보니까 신발 신은 상태로 제가 제 키로 가로 세로가 한 평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크기로 이해하시면 뭐 어느 정도 규모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을 등록할 경우에는 밑에 오른쪽이 되겠죠. 이제 요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그 평을 제곱미터로 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잠깐 보세요. 만약에 30평을 제곱미터로 바꾼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30평 곱하기 3.3058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먼저 400부터 먼저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000 나왔죠? 그럼 이거로 12,000 나오게 되면 나누기 120이라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이 면적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얘를 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계산기 갖다가 400 나누기 120을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85이 쭉 나가는 거를 반올림 했기 때문에 58이 되어서 이꼬르 위에 못 지켰어요. 지금 점이 찍혔잖아요. 근사치로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면적의 결정 방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면적을 등록할 때에는 축척 따라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100단위 돌로 세분해서 1000단위 축척이랑 100단위일 경우에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 달라요. 여기는 먼저 칠판번도 보신 다음에 책을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야 알아요. 책 보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어제 늦게 주무셨죠? 예. 사람이 되세요. 눈이 빨개지니까 흡혈귀 같아. 자, 좀 하얗게 드시고 자, 사람이 되거라. 자, 천단의 축척의 경우는 종류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자, 파이팅. 자,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 총 5가지가 천단위 축척이고 백단위의 경우는 종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이꼴 500분의 1로 인정합니다. 원칙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 지역도 존재하는데 분모가 여기는 얼마짜리예요? 전부 다? 1000단위. 여기는 100단위죠. 그럼 1000단위랑 100단위랑 나눈 겁니다. 축척별로. 그럼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죠. 많은 게 항상 원칙이에요. 그럼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축척은 종류가 총 법에 7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져요. 오히려 그냥 순서대로 500, 600, 1000, 1200 가면 헷갈려서 못 외우니까 더블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오히려. 고수업 못 치시는 분, 고수업 어떻게 남자 둘이 못 쳐? 이따가 한 게임 들어가서 그 맞고 한번 쳐봐야지. 자, 짝 맞춰 오면 나중에 점수 나오면 뭐가 몇 점 나올 테니까. 나머지 고수업 칠 줄 아세요? 칠 줄 아시죠? 근데 왜 손 안 들어?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자, 칠 줄 안다 가정을 하고 칠 줄 아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500이 났습니다. 500이 나셨어요. 제가 피박이래. 그럼 얼마예요? 1000. 이번에 600을 났는데 제가 피박을 썼대요. 1200. 근데 흔들었대. 2400. 예, 3000의 상한가가 6000. 이거 더블로 기억하시라고. 500의 더블은 얼마고? 1000. 600의 더블은 1200의 다시 더블은 2400의 3000의 더블은 6000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500, 600, 1000, 1200 이우지 마시고 500의 더블은 1000이고 600의 더블은 1200에 다시 한번 더블은 2400에 3000의 더블은 60 이렇게 더블로 기억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편할 겁니다. 축척은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면적을 등록하게 되면 천단의 경우는 등록하는 면적이 1의 자리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1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등록할 때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것이 단위 면적입니다. 1000단위일 경우는 등록하는 면적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자연수 1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단위의 경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의 단위입니다. 이 면적은 축척별로 등록하는 최소 면적의 단위예요. 여기는 들어야 하니까 좀 이따 쓰시고 아는 분은 뭐 써도 상관없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여기 들어야 알아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그럼 1000단위는 얼마까지 가시래요? 1의 자리죠. 그럼 1 요 면적이 최소 면적이라는 얘기는 1000단위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1 미만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1이에요. 1 미만은 무조건 얼마라고요? 1. 그럼 0.1서부터 1이 나왔더라. 면적은 무조건 1로 가는 거지. 1 미만 등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0.1이 나와도 면적은 1, 0.7이 나와도 면적은 1로 가는 게 면적의 단위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100단위일 경우는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죠. 그럼 요 면적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다 보니까 0.01서부터 0.1이 나오게 되면 면적은 0.1로 가는 것이 요게 단위 면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럼 0.01이 나와도 0.1이고 0.001이 나와도 0.1로 가는 것이 여기 최소 면적의 뜻이에요. 그럼 이게 구하는 자리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를 면적을 측정했더니만은 만약에 15제곱미터 나왔더라. 1의 자리 결정 끝나죠? 손댈 필요가 없고 100단위에서 면적 측정했더니만 15.5 제곱미터 나오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니까 면적 결정이 끝났는데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면적을 정했더니만은 이렇게 하나씩 더 달고 들어온 경우 달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1000단위를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까지. 그럼 잘라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처리할 것이고 여기도 얼마까지 구한대요? 0.1까지죠. 그럼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요거를 배우는 게 여기서 사실 공부예요. 바깥에서 배울 때는 이제 반올림 버림할 때 4m는 어떻게 하셨고 버렸고 5 이상은 올리는 게 4, 5위법인데 법은 그걸 안 써요. 법은 5, 4, 5위법을 씁니다. 뭐라고요? 5, 4, 5위법을 쓰기 때문에 이 우리 바깥에 쓰는 건 좀 달라요. 여기서 따지는 기준은 0.5 중심을 따져 나가는데 오히려 한 번 들으면 쉬워요. 한 번 듣고 나시면 그 책 읽어드리면 아 이거들 알 테니까
일단 보시자고요. 여기 얼마까지 가실 것? 1의 자리. 그럼 뒤에 붙은 게 0.5가 달라붙어 있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습니다.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리면 되는 것이 면적의 기준인데,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5.6이 나온 경우와 15.4가 나온 경우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셔야 돼요.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1까지죠?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게 0.5, 여기는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6이 되는 것이고, 0.5 미만이죠? 버려서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그러면 이 초과나 미만 안에는 0.5가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0.5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마지막인데 0.5가 나오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구하는 끝자리 숫자라는 것은 요 1의 자리 숫자, 요거 보고 찾아갑니다.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요 1의 자리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올리고 짝수는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시는 거예요. 얼마까지 구할 거예요? 1의 자리까지. 그럼 0.5를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둘 다? 딱 걸렸죠? 0.5딱 걸렸죠? 초과도 미만도 아니잖아요.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니까 16이 되는 것이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6이 되는 게 요게 차이점이에요. 이제 4,500하고 차이점인데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바깥에서 쓰는 것은 4m를 어떻게 하셨고? 버렸죠? 5 이상은 올리면 4, 4, 5입인데 법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4m를 버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대신 6부터 올리는 겁니다. 크면 0.5가 딱 나왔을 때 이때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보고 찾아가는 게 이게 5, 4, 5일법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해서 0.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0.5보다 작으면 버리고, 0.5가 딱 나와 있을 때는 앞에 숫자가 홀수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는 하나만 차이죠? 3m를 버리는 건 똑같고 5부터 올리면 4, 4, 5입이지만 5, 4, 5입법은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5가 나와 있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것만 따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 5, 4법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잠깐만 읽어보자고요. 헷갈릴 테니까. 면적 결정은 먼저 천단의 축척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경우 나와 있는 데서 천단입니다. 천단이 얼마까지 결정하시래요? 1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한다 해서 나와 있고, B번이 토지 면적의 1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어떻게 하시고?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예요. 0.5 제곱미터인 때에는 딱 걸린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어떻게 하시고? 쫙 버리고, 홀수이면 홀딱 올린다. 단 천단의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1제곱미터니까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를 한다. 이제 이 말 이해 갔어요? 여긴 듣고서 읽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읽었다가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백단의 경우 하나 똑같아요. 여기도 개념은 똑같은 자리가 바뀐 것 뿐입니다.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한대요? 0.1까지죠. 이렇게 잘라서 뒤에 붙은 것이 이번엔 0.5가 아니라 0.05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0.0을 중심으로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의 경우는 버리는 겁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거 들어갈게요. 15.56이 나온 경우가 있고 15.54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 이럴 경우에 구하는 자리가 0.1까지 잘라놓게 되면 0.05, 여기는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5.6이고 여기는 미만이니까 버려서 15.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요번에 0.05 딱 걸리게 되면 0.05가 딱 걸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판단을 하는데 끝자리 숫자 요번에는 0.1의 자리 요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할 거니까 저 끝자리 숫자가 마찬가지예요.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짝 버리라 그랬죠. 기출 문제가 나오기를 330.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여기 실제 문제였었고 또 기출 문제가 730.4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여기 실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되면 구할제를 먼저 자르셔야 돼요. 축척이 100단위일 경우 얼마까지 구하더라? 0.1까지죠. 그럼 뒤에 붙은 게 0.05 둘 다 초과 미만 딱 걸렸잖아요.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려서 330.6 여기 답이었었고 짝수일 경우는 쫙 버려서 730.4가 된 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보너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는 두 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맨 처음 들을 때는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두 번 들으면 다 아니까 앞으로 한 8번 들어요.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되므로 이 오서해법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은 이걸 따지는 거지 사서해법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쭉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옷을 입어도 반죽 낄 때 어떤 거부터 끼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죠.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이게 뒤바퀴를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0단위 얼마까지 가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여기 바뀌면 다 틀려버리니까 이걸 잡아놓으시고 0.5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셔라? 0.5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린다. 0.5가 딱 나와 있을 때에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는 버리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1000단위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1200분의 1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만은 면적이 122.51 나온 경우 얼마가 될까? 1000단위 면적이 축척해서 면적 구했더니 122.51이 나왔습니다.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122. 나는 122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123 또는 다른 생각 가지신 분. 120 없죠? 왜? 1까지 구하, 여기까지 구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인데 답은 이게 답이에요. 123이 답입니다. 아씨, 이걸 배우면 나쁜 점이 뭐가 나쁜 점이냐? 초과 미만은 기억도 안 남고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이게 나쁜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구할자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르라 그러시죠? 그럼 1까지 구할 것이다. 0.5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5일 크잖아요. 그럼 초과했잖아요. 올라가도 123이 되는데 이해 갔어요? 이게 없으면 122가 되겠죠.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시면은 5자만 눈에 띄면은 아싸 홀짝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순서가 초과인지 미만인지 먼저 따지시고 초과 미만 아무것도 아닌 딱 걸렸을 때만 홀짝을 따지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배우시면 나쁜 점이 이거는 기억이 안 남고 요거만 기억에 남아요. 아싸 홀수 나왔다. 올려 요 짝수다. 버려서 122g 틀린 것이고 먼저 할 것이 초과인지 미만인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또 20일에 기출문제 한 번 주기를 325.551 나왔어요. 이 문제 얼마냐? 여기서 100단위에서 이건 완전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건 얼마가 돼야 돼요? 325.6이 되겠죠? 이거는 정말 서비스 문제예요. 왜 서비스 문제냐? 여기까지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0.5, 0.05 초과 미만 초과죠? 올라가서 6이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6이고 원모로 홀짝 따져도 6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여기만에 4가 들어가 있으면 아마 요거 120이라고 말씀하시면 다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4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0.05 초과잖아요. 올라가서 325.5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 5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문제가 되어서 초과로 풀어도 6이고 홀짝 풀어도 6이어서 이거 틀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잘라서 올려서 326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릿수만 구할 줄 알게 되면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먼저 할 것은 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초과인지 미만인지 먼저 따지신 다음에 그리고 차고 들어가는 게 순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면적의 설명이고 이 뒤로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1월달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77페이지에 면적 결정 방법에서 거기 또 100단위 한번 읽어 보자고요. 니은번에 1000단위 읽었으니까 니은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주의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한대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정한다. 그래서 0.1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험도 이렇게 출제해요. 그 다음에 이제 0.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며 0.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일 때에는 올린다. 다만 1제곱미터가 0.1 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0.1로 간다. 이제 이 말 이해 갔나요? 네, 이렇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그냥 혼자 읽어서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잘. 여기까지 참 중요한 부분 면접까지 끝났고 넘어가시면 2장의 지적공부 파트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지요.